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유통 쪽의 종목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나 현대상사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 밖에 또 롯데 하이마트도 좀 보였습니다. 이 밖에 또 바이오 섹터의 그 종목군들도 메디톡스나 전체적으로 좀 보였던 종목군들이 좀 내추럴 엔도텍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한유팜까지도 좀 보였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의 비중이 최근에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은 그 비중이 약간 축소가 되긴 했지만 59% 비중으로 여전히 코스피보다는 웃도는 그 집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1% 비중입니다. 업종상으로 봤을 때 유통주들 많이 보인다 했더니 18% 비중으로 나타났고요. 제조와 건설, IT, 하드웨어 쪽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각각 12% 비중입니다. 오늘은 대림산업 등의 건설주들도 좀 많이 보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명예의 전당 관심주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규수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을 보고 계신 그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건설주죠. 건설주가 지금 현대건설을 대장주로 해서 단기간에 이제 급등세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건설주들의 이와 같은 이런 반등세는 장기소의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을 떠나가지고 하반기 건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상태에서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주들은 현재의 반등세는 장기적인 그 소외 국면에서 벗어나서 중기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들 중에서 상대로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막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죠. 대림산업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해외 건설 수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손실이 났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부터는 실적 호전 속도가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상당히 많이 줄을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PBR 0.7배로서 여전히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된 이런 부분들도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를 부각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건설주 이제 대장주격인 현대건설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대림산업도 이 구간에서 잠깐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자, 그러나 이제 점진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을 보고 대림산업에 대해서 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한번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모색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조금 더 좀 점검해 볼까요? 작년에 좀 적자였고요. 그동안에 말씀해 주셨던 손실공사도 좀 많았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지금 정상화가 좀 되는 걸로 실적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제 대림산업의 실적 호전 속도가 이제 그 3분기 이후부터 좀 더 이제 가속화될 거를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해외 건설 부분에서 이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또 접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이제 힘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금 쿠웨이트라든가 해외 건설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큰 부분은 일단 이제 국내 내수 건설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 현재 국내 건설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경제부총리 후보가 이제 건설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책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 내수 건설 시장이 조금씩 그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이후에 이제 건설 시장이 좀 더 그 안정 속에서 그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내수 건설과 그리고 해외 건설 시장에서 조금씩 그 매출 증가세가 늘어나면서 실적 개선 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 끝으로 지금 이제 대림산업은 이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이제 건설과 화학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화학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화학 시장도 지금 중국의 어떤 경제지표 개선에 따라서 화학시장 쪽에서도 어떤 매출 증가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장주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건설주들과 함께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분명히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금토일가 있잖아요. 이 건설주 고르신 것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신 건가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많이 안 좋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실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경제부총리의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측면하고 또 지난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얘기가 쏙 들어간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8월달 정도 선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는 역시 이제 건설주가 가장 그 수혜의 폭이 크다라는 부분들도 역시 이제 호재로 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능성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시중 금리도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기술적으로도 좀 살펴보죠. 이 7월 들어서 주가가 좀 오르다가 현재는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을 이 움직임은 추가 상승을 위한 어느 정도 숨고르기로 봐야 되는지 좀 살펴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설주들은 이제 대림산업을 보시면서 건설주의 대장주격인 현대건설을 좀 보셔야 되고, 현대건설과 함께 대우건설이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대림산업도 그 뒤를 쫓아서 가는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이 가장 먼저 가고 있고, 그 뒤를 또 쫓아서 이제 대림산업이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일단 건설주들은 단기가 좀 오른 상태에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 건설주들이 호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어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후발주 맥락의 종목들은 점진적인 반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 상대적으로 못 올랐다는 측면하고 직전 고점 그리고 300일 평균선을 중심으로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나서 다시 점진적인 어떤 반등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곧바로 상승하기보다는 뭐 다음 주 정도 장세를 보고 이러한 어떤 눌림목 조정을 위한 저가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투자거래 매수가 비교적 꾸준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가 점진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요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서는 어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차트 패턴상의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단기관점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반락을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력을 좀 펼쳐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일단 뭐 이제 매수 가격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초가에서 좀 밀릴 때를 이용한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력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폭의 그 시초가에서 밀릴 때는 좀 보합선 내지 약보합 정도 선에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고 좀 끌고 가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 정도는 제가 한 10만 원 정도는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300일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오면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뭐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84,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털었다가 밑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관점의 대응력이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대림산업에 대한 접근 전략을 구사하셔도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히나 대림산업 최근에 기관 쪽에서 계속 또 매집을 하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오늘 어떤 움직임을 펼칠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죠. 정명구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은 엑세스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보시는 그 이유 들려주시죠. 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뉴저지주에 소재한 진단키트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말라리아 RDT, 신속 진단키트로 매출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 WHO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한 4번의 성능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품질 경쟁력으로 2010년 이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말라리아 RDT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말라리아가 다소 생소하시고 시장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말라리아는 WHO가 선정한 10대 사망 원인 질병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초에 말라리아 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치료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치료 전 반드시 진단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RDT는 사용 시에 혈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말라리아 감염 여부가 나타나는 제품으로서 2010년 말라리아 감염 의심 명분은 10억 명에 달하며 감염 노출 인구는 30억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RDT의 예상 성장세는 14년과 15년 모두 30%대의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세계 진단키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엑세스바이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WHO,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등으로 국제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통한 높은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인데 2014년 상반기까지 RDT 매출이 약 78% 정도를 차지했지만 13년 2분기에 변종 말라리아 진단키트를 출시했고 변종 말라리아 진단키트 시장 규모 역시 지속 성장 중입니다. 또한 고마진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데 엑세스바이오는 면역화학 진단과 분단 진단 그리고 생화학 진단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14년 3분기에 G6PD 효소결핍 진단키트와 4분기에 효소결핍 바이오센스 HPV 완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매출 다변화를 통해 지금까지는 말라리아 RDT를 통해 성장했다면 신제품으로 2차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는 엑세스바이오를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인데 스틱 사모펀드 지분율이 기존 7.4%에서 최근 4% 정도로 하락했는데 스틱 사모펀드로 발생한 오버행 이슈가 해소 중이고 이제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지분율이 1% 정도로 낮은 편인데 이제 이러한 이유로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 1년의 기간 동안 미국 투자자의 매매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6월 1일자로 미국 투자자의 매매 제한이 해제되었고 이는 향후 주가 상승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미국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준비 중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엑세스바이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이 매출이 다 해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매출은 주로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2014년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쪽까지 이제 고가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13년까지는 기존의 매출처가 좀 제한적이었다면 이제 14년 이후로는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매출의 파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종목이 세계가 무대인 그 기업인데, 예. 미국 투자자의 이 주식 매매 제한, 이게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분율은 거의 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6월 초에 실시하기로 했던 미국 투자자에 대한 IR이 좀 연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도 하반기 이후로 미국 투자자 대상으로 적극적인 기업 홍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될 것이고 차차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적정 가치는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은 아닐까요? 일단 지금 13년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밸류에이션이 30배 정도를 기록했는데 14년 매출액이 한 151억 원, 영업이익 151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한 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3배 정도의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좀 다소 높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진단 기업들의 평균 퍼가 3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현재 주가는 결코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좀 상승한 상태인데 박스권 탈피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보시는지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박스권 이유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매수가 정도로는 전일 종가 부근인 12,700원 정도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일단 12,000원대 후반대에서 한 50% 정도의 비중으로 담아보시고 이제 눌림이 발생한다면 12,000원대 초반대에서 나머지 50%를 매수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일단 목표 주가로 15,000원 정도를 설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14년 영업이익 151억 원에 한 30배 정도 수준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가지고 고점 돌파 이후 적정 가격 매도를 추천해드리고요. 손절가로는 일단 60의 선이 붕괴되는 1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1,500원 붕괴 시에는 좀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500원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만큼 이 종목도 기관 쪽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인데요. 오늘 소개된 두 종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의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그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의 관심주 엑세스바이오입니다.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가격 11,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앞서 점검해봤던 대림산업 살펴보죠. 목표 주가 10만 원, 손절 가격 84,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